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십니까. 충청인문여지도 해설 이현조입니다. 충청인문여지도 해설은 충청인문여지도 답사 프로그램을 다녀와서 답사 중 다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본편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 설명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쪼록 충청인문여지도 해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청인문여지도 본편을 감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충청인문여지도는 안면도에 있는 태안해변길 중 샛별길로 다녀왔습니다. 우선 태안해변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태안해변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둘레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안군의 해안을 따라서 태안의 북단인 가로림만 인근에서 시작하여 해변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안면도의 최남단인 영목항에 이르는 길입니다. 첫 번째 코스인 태안 북단에 있는 바다의 고어인 바라에서 그 명칭이 유래된 바라길은 하간포, 구례포, 먼동, 신두리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싱그러운 바다 내음을 느낄 수 있는 코스입니다. 하간포를 출발해서 하간포 탐방지원센터, 모래 포집 관판테크, 먼동 해변, 먼동 전망대, 마화 쉼터, 능파사, 모제 쉼터, 해양보호구역 출입통제소, 신두리 사구, 둥 습지까지 이어지는 약 12km의 둘레길입니다. 두 번째 코스인 소원길은 원유 유출 사고로 아픔을 겪었던 장소인 구간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130만 자원봉사자와 지역 주민의 땀과 노력으로 본 모습을 찾은 기적의 장소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빨리 복원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소원이 담겨져 있는 구간입니다. 신두리를 출발하여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성곽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소근진성을 지나 방근제 뚝방을 따라 황토길에서 맨발로 걷는 힐링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마을길을 돌아가면 고깃배가 오가는 의향항의 소박하고 정겨운 어촌마을의 모습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의향항을 지나 태배 전망대에 오르면 신두리 해변과 먼 바다에 흩어져 있는 작고 아담한 섬들의 모습을 담은 해양 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태배 전망대를 넘어 구름포 해변을 지나 의양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으로 만들어진 독살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이 빠져있는 썰물 때는 그 모습을 자세히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의양 해변을 지나 망산고개를 넘어가면 백리포 해변을 조망하는 조망대와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인정된 천리포 수목원을 볼 수 있고요. 만리포와 천리포 해변을 한눈으로 조망할 수 있는 소원길 최고의 뷰 포인트인 국사봉에 올라 상큼한 소량기가 묻어나는 바람을 맞으며 한숨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국사봉에서 내려와 만리포 해변을 따라 걸으면 소원길 종점인 만리포 중앙탑에 도착하게 되며 중앙탑에 위치한 만리포 노래비와 130만 자원봉사자의 모습이 담긴 포토존을 감상할 수 있는 약 22km의 둘레길입니다. 세 번째 코스인 파도길은 만리포 중앙해변에서 파도리 해변까지 태안해변길 구간 중 가장 짧은 9km의 구간입니다. 몽돌 해안에서부터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곳이고요. 만리포 해변을 지나 언덕을 넘으면 일종 어항인 모항항을 만날 수 있고 돌 속에 숨은 물고기가 많다 하여 이름 붙여진 어은돌 해변, 해옥으로 유명한 파도리 해변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멋진 구간입니다. 태안해변길은 여기까지 태안반도의 해변길이 조성되어 있고요. 안흥량이 있는 안흥반도를 건너뛰어서 안면도로 들어서며 다시 해변길이 이어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태안해변길은 여러가지 둘레길 이름을 붙여놨지만 실질적으로는 태안반도에 조성된 3개의 둘레길과 안면도에 조성된 4개의 둘레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권역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코스인 솔모래길입니다. 바다, 갯벌, 해안 사구, 곰솔림, 사구 습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해안 생태계는 서해안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안 생태계의 구조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조성된 솔모래길은 곰솔림과 모래 언덕을 밟으며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드립니다. 모래 언덕 위에 수북이 쌓은 솔잎은 발끝의 푹신한 감촉과 함께 향긋한 솔레음을 내뿜어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산책을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곰솔림을 지나 만나게 되는 뚝방길 옆 가수역, 염습지라고 합니다. 가수역에서는 다양한 해안 동식물의 자연 생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모래 언덕을 뒤로 하고 청포대 해변 끝자락에 다다르면 별주부전의 전설을 들려주는 자라바위와 노름이 독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별주부전 전망대를 지나면 지역 주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염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 곳곳에 조성된 메밀밭과 자연놀이 체험장은 산책의 지루함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염습지와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일몰의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약 16km의 둘레길입니다. 다음은 노을길입니다. 노을길은 백사장항에서 시작됩니다. 백사장항을 지나 3개의 봉우리가 인상적인 삼봉 해변에 닿으면 웅장하면서 호젓한 자태의 해성이 빽빽하게 들어찬 곰솔림을 만나게 되는데 이 구간에 들어서면 시원한 바닷소리가 지척으로 들려 넓고 완만한 길을 따라 산책을 즐기기에 적합한 구간입니다. 아름답게 복원되어 해안 동식물이 보고가 된 기지포 해안 사구에서부터 천연기념물 138호인 방포 모감주나무 군락지, 아름다운 전경과 함께 슬픈 전설이 살아 숨쉬는 꽃지 할미 하라비 바위까지 생태적,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명소들을 지척으로 만나게 되는 구간입니다. 서해의 3대 낙조 장소로 꼽히는 약 12km의 둘레길입니다. 다음은 이번 충청 인문 여주도의 답사지인 샛별길입니다. 샛별길의 시작점인 꽃지해변은 할미 하라비 바위 사이로 서해 3대 낙조를 감상하실 수 있고요.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병술만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은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드나드는 곳으로 고려시대 몽고의 침략에 항거한 삼별초가 주둔하며 훈련했던
천여의 군사 요충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몽돌로 이루어진 샛별 해변으로 자갈 사이로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그간 지친 우리네 마음에 청량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것입니다. 황포항으로 넘어가는 언덕으로 올라가다 보면 쌀과 특산품을 싣던 배들이 많이 좌초되었다 하여 유래된 쌀 서그녀 해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 해변은 아름다운 귀암괴석이 솟아있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조화로움을 만끽하실 수 있는 약 13km의 둘레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황포항에서 영목항까지 이어지는 바람길입니다. 주요 지점으로 운여 해변, 장산포, 장곡, 그리고 우리 포토에서의 서해 프로그램에서 출사를 나갔던 바람 아래 해변, 군산항과 옥감교육이 활발했었다는 옥점항, 가경주, 만수동, 영목항에 이르는 약 16km의 둘레길입니다. 마치 사막과 같은 모래언덕 아래로 바람도 비켜간다 하여 붙여진 이름의 바람 아래 해변. 해변은 썰물 때 드넓은 갯벌이 펼쳐지는 바람 아래 해변은 바다, 해안 사고, 곰솔림으로 이루어진 수려한 해안 경관을 자랑합니다. 바람 아래에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깃대종인 멸종위기종 2급 표범 장지뱀 서식지가 있어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의 산란, 서식지로 생태학적 가치가 뛰어나 일반인의 출입 통제에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조개부리 마을은 태안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농촌과 어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현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마을 벽화를 조성 중에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산포 해변의 전망대에서는 고대도, 삽시도, 장고도, 명장섬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답사진 샛별길은 많은 이야기와 역사가 숨어있는 둘레길입니다. 임병조 지리학 박사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본편을 통해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안면도 샛별길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 안 보면 손해.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병술안에서 언급되었던 산별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별초는 예전에 여러 번 다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개략적으로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산별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려시대에 최씨 정권의 사병으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을 말합니다. 그것이 경찰, 전투 등 공적 임무를 수행했으므로 공적인 군대에 준하는 것입니다. 최씨 정권의 최후 집권기에 나라 안에 도둑이 들끓자 용사를 모아 매일 밤에 순찰 단속하게 하여 그 이름을 야별초로 하였습니다. 도둑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야별초를 나누어 이를 잡게 하였는데 그 군사의 수가 많아지므로 좌별초와 우별초라 하였습니다. 또 몽골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온 사람들로 편성된 신의군과 함께 삼별초라고 했습니다. 삼별초의 정확한 설치 연대는 알 수가 없으나 고려사에 보면 야별초에 대한 기록은 1232년 처음으로 보이고요. 신의군 및 좌별초, 우별초에 대한 기록은 1257년과 1258년에 각각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야별초의 설치는 최후 때라 할 수 있지만 삼별초로 형성된 것은 최씨 정권 말엽이라 하겠습니다. 별초라는 임시군대의 편성은 이미 1174년 조의총의 반란 때 나타납니다. 삼별초는 날쌔고 용감한 군대로 알려져 전투와 경찰 그리고 형옥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경찰의 기능에 있어서는 당초 삼별초의 출발이 야별초에 있었고 야별초의 출발이 도둑을 잡는 데 있었기 때문에 삼별초가 도둑을 잡고 난폭을 금지하는 것은 원래의 사명이었습니다. 삼별초는 전국에 걸쳐 경찰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죄인을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요. 죄를 신문하기도 했는데 도둑뿐만 아니라 반역 죄인까지도 관찰했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는 수도경비대, 친위대, 특공대, 경찰대,
전위대, 편의대 등의 임무를 맡아 수행을 했습니다. 고종 40년에 고종이 몽골의 사신을 만나기 위해 강화에서 승천부로 갈 때 야별초 80명이 평복 속에 갑옷을 입고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1260년에는 원종이 몽골에서 돌아올 때 태손이 삼별초를 거느리고 제포에 나가 왕을 맞아 호위하였다고 합니다. 1254년 몽골의 차라대가 침입하자 경상도와 전라도의 야별초 각각 80명씩을 가려서 도성을 수비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몽골과의 전투에서 처음에는 정부 정규군의 활동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1253년 무렵부터는 정부 정규군의 활동은 거의 없어지고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는 병제가 문란해 정부의 정규군이 무력해진 반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야별초 내지 삼별초를 강화한 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투에 있어서 결사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야습으로 적을 무찌르기도 하고 복병 또는 협격으로 적을 쳐부수기도 하며 최선두에 서서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적의 소재를 정탐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고려사 병지에는 삼별초가 기동성이 강했기 때문에 권신들이 자기들을 수호하고 보좌하는 부대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삼별초는 권신에 의하여 설치되고 권신에 의하여 지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별초는 경찰과 전투를 맡아 공적인 성격이 농후한 군대로서 그 지휘자도 도령, 지휘, 교위 등 국가 관료가 배치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병이면서도 관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방이나 마별처 등의 사병보다 움직이기가 용이하였고 이런 데서 김준, 임연, 송송래 등이 정변을 일으킬 때마다 중요한 무력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삼별초는 대몽 강화가 이루어진 뒤에 이에 반발하여 1270년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독자적으로 정부를 세우고 정부와 원에 대항하여 진도를 본고지로 삼아 3년 동안 싸우다가 1273년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공격을 받아 섬멸당했습니다. 삼별초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병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공병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병으로 보는 견해는 그것을 설치한 사람이 최후였다는 것과 고려사 병지에 나오는 권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삼별초를 자기들을 보호하는 핵심 부대로 삼아 그들에게 녹봉을 후하게 주고 또 간혹 사적인 은혜를 베풀며 또 죄인의 재물을 빼앗아 그들에게 줌으로써 권신들이 그들을 마음대로 부리게 되어 김준은 최의를 죽이고 이면은 김준을 죽였으며 송송례는 임요무를 죽였으니 이는 모두 삼별초의 힘에 의한 것이다라는 기사에 의거하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 삼별초는 국가 재정으로 양성되고 국고에서 녹봉을 지출했다는 사실과 삼별초가 당시 무인 집권자의 사병이었던 도방이나 마별초 등과 엄격히 구분되었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삼별초를 공병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삼별초가 정부군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권신의 수족이 되어 그 정치 권력과 깊이 유착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집권자가 국가의 공병을 사병처럼 이용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충청인문여지도 해설은 여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망설이지 마시고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